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주제 강의를 맡은 행복비전연구원의 민승기 원장입니다. 네, 저는 전국의 기업체나 교회 여러 단체들을 다니면서 리더십, 소통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친구들 모임 가운데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한 직원이 임원인 그 친구한테 문의를 하기를 사장님하고 이사님이 함께 사무실에 있는 날이 언제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언제쯤은 사장님과 같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그날 면담을 하겠다고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찾아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왔다네요. 용건은 사표를 낸다는 거였죠. 사표를 내는데 혼자 낼 용기가 없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사표를 냈더라는 겁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그리고 저도 기업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인사 담당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모 업체에서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업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출동을 하다가 일을 하는데 선배와 문제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출동했던 그 차를 놔두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리고 문자가 하나 왔답니다. 내일부터 사표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사표를 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기업에서 많은 직장인들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참 가치관이 다르구나, 삶의 방식이 참 다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가끔씩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강의 요청이 와서 강의를 할 때 보면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과 물론 30년도 넘은 시절이지만 참 많이 학교의 분위기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주변에 한 분만 계셔도 듣는 척이라도 하는 자세를 바로잡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절반 이상이 자고요. 남은 절반 아이들 중에 또 절반 이상은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강사가 왔든지 누가 뭐를 하든지 주변에 선생님이 한 분이 아니라 3분, 5분씩 에워싸고 서 계셔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회에 진출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심적인 심성이랄까요? 자질, 이런 것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그 통계가 나왔어요. 그 통계 중에 대표적인 2가지가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하나가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분노 조절 능력이 제일 낮게 나왔고요. 그 다음 2번째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제일 또 낮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기 힘든 상황에, 직장에 가서도 상사들이 어떻게 하기 힘든 이 상황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어떤 공교육도 사교육도 또는 사회에서도 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믿는 가정에서의 부모들만이라도 믿지 않는 세상의 부모들과는 다르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부모 리더십을 제대로 세워서 우리의 가정을 좀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조금 더 팔 걷어붙이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명감을 좀 주문하고 싶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가정은 나의 사역지다라는 부모로서의 사명감을 갖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올바른 부모 리더십은 무엇인가? 자, 그 전에 먼저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좀 함께 공유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학자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다고 하는데 오늘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도 가장 쉬운 리더십의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리더십의 대가이면서도 또 목회자이시기도 한 존 맥스웰 목사님의 정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그분은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리더십은 나이에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리더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크기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직급이 높고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영향력의 크기를 키워서 리더십을 키운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거죠. 과거의 생각으로 본다면 리더십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게 만드는 거였다면 이제 21세기 변화된 이 시대에서 우리는 그 생각을 조금 바꿔서요. 영향력의 크기를 키워서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말 리더라는 거죠. 그럼 가정으로 전복해 볼까요? 부모로서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버지야. 이것을 가지고 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더 바람직한 부모 리더십의 모습으로서 아이들이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부모의 모습, 부모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올바른 부모 리더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이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부모가 책임의식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것이 선을 넘어가면 이제는 책임의식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올바른 부모 리더십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사명감을 갖되 이 아이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물적인 그런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모 곁을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정말 건강하게 양육해서 떠나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부모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이러한 부모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올바른 부모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요. 부부관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지 못한데 그 보상심리로 오로지 자녀에게만 매달리는 이런 것은 정말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 우리 가정의 1순위는 결혼한 부부의 부모도 아니고 결혼한 부모의 자녀도 아니고요. 우스갯말로 애완견도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1순위는 부부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기둥은 건강한 자녀와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든다든지 부모의 기준을 맞춰놓고 거기에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는 상황 속에서 불협화음과 부작용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건강한 자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꼭 생각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부모라면 건강한 자녀 관계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에 보면 길을 수축하는 자, 성을 다시 쌓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의 부모로서의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없어진 길을 다시 낼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후대의 건강한 자녀들을 양육해서 건강하게 사회로 내보낼 수 있는 부모, 이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노릇하는 것, 어머니 노릇하는 것,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는 것 참 힘든 일이죠. 오늘 민승기 원장님 통해서 아주 귀한 부모로서의 리더십을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것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패널 목사님들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회, 성회, 통회, 비타민 목사 민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비전연구원의 민승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비전교회 섬기는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리더십, 특별히 이 가정에서의 부모의 리더십, 오늘 존 맥스웰 목사님 정의를 통해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요. 정말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기본 개념들의 아주 핵심적인 것을 오늘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아버지로서 또는 아들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목회 현장이나 가정에서 느꼈던 아주 기초적인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떨까요? 우리 마청님 되시는 우리 신 목사님 예. 얘기를 좀 시작해 주시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희 어려서 양주동 박사님이 지라로라고 하는 수필을 쓰셨어요. 근데 그 지라로라고 하는 수필 속에 요즘 애들 버릇 없다. 그 양주동 박사의 어린 시절이 얘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셨을 때는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퍼센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 민 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예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로는 저는 이 요즘의 학교의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 중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입시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7시에 저희가 학교가 끝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2시간을 또 과외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요, 나오다 보면 정말 잠이 쏟아져요. 근데 지금은 아침서부터 밤 11시까지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1시까지 또 그렇게 하고 이거를 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걸 아이들이 어떻게 소화를 하겠어요? 우리의 사회적인 의식구조가 정말 자기의 적성에 맞게 영국처럼 선반을 깎고 영국의 왕비가 된다고 할지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쪽으로 우리가 토양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더 노력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런 다음 세대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교육, 가정 교육을 통해서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게 시키고 밀어붙이고 하는 데에서 이제 조금 교회나 가정에서도 아까 우리 원장님 강의에서 나왔듯이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우리 민 목사님은 젊은이들 만나면서 많이 아마 발견할 거예요. 민 목사님 젊었을 때나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의존적이고 굉장히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비독립적이다. 이런 걸 발견하실 텐데 버릇없고 어떻게 하면 독립심을 기르고 어떻게 하면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자립심을 기를까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어렸을 때랑 뭐 지금 젊은 친구들 생각하는 거 보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이유를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일단 자녀가 집마다 1명, 많아야 2명.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도 지금 자녀를 1명 키우다 보니까 주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가 1명이라 그렇다. 그리고 지금 6살인데 지금도 밥을 먹여주냐. 지가 먹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부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밤마다 자녀 포기 기도를 합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 이 자녀는 우리 부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으니까 저희들 잘 양육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교육에 들어가면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보내야 되나. 이 아이가 어디 가면 더 잘 배울까. 이런 거에 저희들이 혈안이 돼서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주인이 누구인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쾌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싶고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어찌됐든 1명이나 2명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관심도나 집중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수강시청을
내가 해야 되는 건지 부모님이 해야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부모님은 의존적으로 네. 지금까지 그 아이를 그렇게 길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서 먹여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발전적인 것은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가 중요하고, 저는 또 그보다 더 발전적인 교육은 왜 고기가 필요한지를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 그 아이가 잡는 법도 배울 거고 또 잡아서 먹는 것도 알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부모님들이 하나님 좀 믿고, 네. 하나님 믿고 그 아이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내어 맡기는 게 그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는 부모 포기 기도를 날마다 하신다. 참 멋지시네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절벽에 끌고 가서 그저 믿는 마음으로 밀어내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참 필요한 건데요.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교회 성도님들 만나시면서 혹시 어느 부모가 아이를 정말 요새 헬리콥터 맘이라고 얘기하듯이 두두두두 날아와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어머니가 혹시 교회에 계신지, 그런 분 만날 때 뭐라고 따끔하게 리더십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목사,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대만에 계세요. 대만에 계신데 이분은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을 경험을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려운 곳도 데리고 가고, 또 대만에서 가장 좋은 호텔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뭐 그 관광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간접적인 그 듣는 것보다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그 아이들 자녀를 양육시키니까 스스로 무엇을 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스스로 한다는 거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 리더십 참 좋다고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정의 부모들이 사실은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은 양육시키는데 가장 1차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보면은 그 부모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중에 아버지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어머니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용기가 있으면은 그 자녀가 사회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대화가 많으면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간다. 그래서 부모의 리더십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로 많은 경험을 시켜주는 리더십.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용기가 있는 아빠, 대화를 하는 엄마. 그런 가정이 되면 자녀가 잘 성장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팁들이 우리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놓아줘야 되고 이제는 독립시켜야 되는지. 외국을 보면은 18, 19의 프롬 파티, 즉 졸업 파티 끝나고 나면 완전히 끝입니다. 자기들이 공부하려면 대출 받아서 대학도 가야 되고 평생 갚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엄마 아빠는 시집 장가 드릴 때까지 다 손주 나면 그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 구조를, 이걸 어떻게 문화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떤 팁을 좀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부모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얼마 전에 냈는데 네. 잘 안 읽더라고요. 참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 근데 제가 농담입니다만 그 책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제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자녀를 잘 키우고 부러워할 만한 대학을 보내거나 했기 때문에 쓴 책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네. 보통은 그런 분들이 책을 쓰거든요. 많이 팔리더라고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의 부모 리더십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이가 신앙 안에서 건강한 한 사람 몫의 사회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해주고, 그 다음에는 기꺼이 떠나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부모들이 먼저 삶의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저는 다양한 기업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확신을 갖고 있는데, 21세기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먹고 살기 힘든 때에 제대로 이거 부모들이 생각하는 단계대로 애들이 안 커지면 대학이나 뭐 이런 문제들 어떻게 살 겁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우리가 부모들이 생각하는 고전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진 시대라는 거예요. 네. 박사학위가 없어도 대학 교수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그렇죠. 왜 지금까지도 우리는 부모님들이 못했던 그 대학 가기를 일편단심 원하면서 그렇게 경쟁만 매몰되어 있는가. 물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들도 지금 재수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결심하기까지는 어려웠지만 이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좋아하는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난 도와주는 그냥 서포터가 되자 이러고서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사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그래도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나 믿어줘서 이런 말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가정 한 가정이 이런 작은 도전과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하면 문화라는 건 작은 게 모여서 하나가 됐을 때 문화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갑자기 개조하겠어요. 내 가정부터 올바른 신앙의 부모 리더십을 세우면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크리스찬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강의 중에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던 것 하나가 자녀 잘 기르는 것이 부부지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당신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의 눈앞에서 그 아이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키스하는 것이다. 이런 말 우리 자주 하거든요. 부부관계 이것도 뜨끔해지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한마디씩 우리 성도님들께 조언하시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우리 전 딸이 하나예요. 네. 그 딸이 짜장면을 먹자, 아내가 피자를 먹자 그러면 저는 아내 의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같이 살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전 지금도 아내가 늘 새로워요, 실은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지금도 이뻐요. 정말 네. 이뻐요. 네. 근데 부부관계가 좋다고 해서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우리를 따라주는 것 같지는 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수강신청 코치예요. 걔가 신학을 하기 때문에 예, 1학년 때 들을까 먹을 4학년 때 들을까 먹을 걸 바꿔 들으면 애쓰고 B 플러스다 이래가지고 얘기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쪄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은? 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아이가 하나긴 하지만 우리 아이의 친구, 이성 친구가 와요. 뭐 지금 사귄다 뭐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여자 친구들이 이렇게 오면 소꿉장난을 하는데 네. 그 소꿉장난이 그대로 저희 부부의 모습이죠. 예. 저희 아이가 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아내를 뭐 이렇게 자주 만진다든가 뽀뽀를 한다든가 안는다 그러면 그 아이도 소꿉장난 속에 그런 대화나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녀는 부모의 하기 나름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저희는 일단 저희 자녀 앞에서 일부러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제가 출근할 때 세 마디를 합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 뽀뽀, 아빠 화이팅. 근데 이거는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저도 한참 살아야 되니까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걸 자녀가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건강한 자녀 양육에 좋은 뭐 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좋습니다. 자,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요. 네, 저는 원장님 말씀 듣고 그 공부해라 얘기 그리고 그 존 맥스웰의 그 자신의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했는데 정말 자녀의 양육을 걱정하신다면은 부모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원장님 다시 한마디 더 네. 마지막 한마디 우리 부모들에게 네. 남겨주신다면? 저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집 밖에서 하는 모습대로 배우자를 대하면 저는 최고라고 보거든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 안에서 얼마나 교회 성도님들한테 친절하고 배려하고
좋은 멘트 날리세요? 근데 집에 가서 배우자에겐 너무 무뚝뚝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네. 저는 그것만 바꾸면 가장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뜨끔합니다. 오늘 저희 딸내미가 페이스북에 조엘 오스틴 말을 인용했어요. 영어로 그대로 옮겨놔서 우리 사람들이 잘 안 읽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모든 사역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라. 아마 저보라고 올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면서 정말 언젠가 저희 이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빠 방 문을 닫아주면서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녀석 얼굴이 떠오르네요. 우리 정말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멋진 부부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수고하셨습니다.